이제 저번 시간에 그 법정 지상권 이제 이론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 이론을 좀 상세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을 한 번 더 그래도 좀 이론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걸로 복습도 하고, 어, 실전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해서 이제 그거 봤어요. 봤는데 뭐뭐 봤었죠? 기억나시죠? 송파구 방이동 그 석촌호수 옆에 있는 거 건물이 올라가다가 수도된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 분석하는 방법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하는 방법도 봤고, 그 다음에 용산동도 봤죠. 그 낡고 허름한 집, 위반 건축물이지만 법정 지상권을 다룰 때에는 그 토지만 매각인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유치권이나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건축주가 해결할 거지 토지주가 절대 해결할 일이 없다. 네,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용산 물건도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 그 경복궁 바로 옆에 경복궁역에서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안에 있고, 그 옆에 경복궁도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서 15에서 20분 정도 가면은 청와대도 있고, 동네가 굉장히 좋았죠.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음, 청와대가 이전되면서 상권은 많이 죽었지만 주거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가격이. 그래서 그 종로구에 있는 토지가 그때 감정가가 13억인가 그런 거가 한 5억 9천까지 떨어졌죠. 그것도 하나 분석해 드렸고, 하실 사람은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명도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 교회로 쓰고 있죠. 교회로 쓰고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44년생.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가서 조사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안 살고 있고, 뭐 가족만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뭐 명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심신미약을 들고 인도 명령을 막 기를 쓰고 버티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다른 가족이 산다면, 토지주의 가족이 산다면, 뭐, 괜찮을 것이고, 진짜 토지주가 살더라. 그 할아버지가 살더라. 그러면 이제 명도가 조금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물건 봤죠? 아, 봉천동, 그 서울대역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서울대역하고 낙성대역, 그 사이에 있는, 토지. 쓰레기만 이렇게 쌓여있는 그 토지 알죠? 그 토지, 그 토지가 낙찰됐나 모르겠네. 그 토지가 그렇게 썩 비싸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화면 공유 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떻게 됐나 갑자기 궁금하네. 음, 공유 좀 한번 해서 그 토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내 기억으로는 그게 낙찰일이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그때 물건 번호가, 일단, 낙찰일이 5월 28일이었네. 지났네요. 어떻게 됐는지 보자. 낙찰 됐을 것 같기도 하고, 2573, 변경됐네. 낙찰이 아니고. 음, 소유주가 이 땅이 자기가 좀 아깝고 남주기 싫고 어떻게든 내 걸로 다시 회수하고 싶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한 번씩 변경이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토지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다음 입찰 길이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6월 25일, 6월 25일 날
9억 얼마에 나오겠죠? 6월 25일 날 9억 얼마게 나올 거예요. 요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도 알아내셔라. 요 정도 쓰레기면 한 5천만 원 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검색을 이제 뭐 전국구로 하든 서울 경기권으로 하든 해서 여기 물건 종류를 전체로 해가지고 특수물건 여기에 토지만 매각으로 해도 되고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조금 끊기는 것 같아서 잠깐 점검 좀 할게요. 내 것도 꺼볼게요. 자, 인터넷 연결이 자꾸 안 되고 소리가 끊겨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거든요. 혹시 소리가 다시 끊기면 사인해 주세요. 현정 씨 그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누워서 지금 듣고 있다고 카톡 봤는데 혹시 그 소리가 끊기거나 하면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네네. 네네. 네, 고마워요. 아니면 네, 카톡으로 내가 카톡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마이크를 켜고 소리가 끊긴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 현재까지 소리 끊긴 거 있었어요? 아니요. 안 끊겼죠? 네, 아, 저희 입장에선 안 끊겼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송파구 방이동, 그 다음에 관악구 봉천동, 용산구, 저기 그 동네, 그 서울역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종로구, 그것까지 봤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 하다 보니까 이제 덩치만 큰 걸로 골랐는데,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수업 자료로 좋을 것 같아 갖고 가지고 온 거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공부를 하고 눈으로 익히고 학습하다 보면 내 사이즈에 맞는 물건도 눈에 들어와요. 그거는 아까처럼 토지만 검색하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여지가 있는 물건 이렇게 종류별로 검색을 해서 감정가를 이렇게 작게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으로 해가지고 가격으로 검색해서 내 가격을 어느 정도 여기 있죠? 여기 요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으로 해가지고 내 사이즈에 맞는 거를 검색을 해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이제 못했던 선생님, 거 지금
차츰차츰 이제 할게요.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어? 아, 그랬구나. 잠깐만요. 그래, 맞다. 아까 인터넷을 껐다가 키면서 화면 공유가 안 됐어. 지금 이제 화면 공유되죠? 네, 화면 공유되죠? 네네. 맞아요. 자, 이제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물건을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자, 2023, 4224. 요것도 덩치가 좀 큰 물건인데요. 뒤에 덩치 작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수업 자료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토지만 매각이에요. 1833평. 굉장히 넓죠? 이거 한 두 번 정도 더, 한 번 더 유찰되면 이 가격의 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메리트가 그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먼저 좀 볼게요. 어떤 물건, 요 땅인데, 땅이 워낙 넓은데, 여기 지금 이 뒤에 산 있잖아요. 산 나무. 여기 뒤에까지 다 포함이에요. 토지임을 보니까 여기 뒤에도 다 포함이더라고요. 엄청 대지 넓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땅 한가운데 요만큼 콘크리트 작업도 했어요.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큼. 요만큼 콘크리트 작업을 했고, 요게 도로인데, 요 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접한 면이 충분히 넓어요. 넓고, 여기죠. 아까 그 콘크리트 바닥. 요것도 같이 여기 제시외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콘크리트가 누군가가 작업을 했을 건데, 그래서 좀 가격이 있는 걸로 그냥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같이 포함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다 같이 그냥 요 필지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거 사진 잘 보면은 여기 끝에, 자, 요 사진 보이세요? 요 울타리. 요 울타리가 요 울타리거든요. 요 카카오 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카카오 맵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아나율의 집이에요. 아나율의 집이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이만큼이 다 공터, 창고 용지, 요만큼이 아까 콘크리트 작업을 그냥 좀 해놓은 거고, 자, 여기 이렇게 울타리 있죠? 요 울타리 보이죠? 얘네들이 요 필지가 정확히 필지가 요 땅이 맞다면 이 울타리를 요 끝에를 침범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 땅이 아닌데 요만큼 울타리를 쓰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거를 치우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니네 이만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론에 이렇게 합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주의하라라는 얘기는 있어요. 여기 문구에. 여기 문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밑에 어 타인 점유 인접 필지 옹벽이 존재. 아까 그거거든요. 울타리가 넘어왔다 이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이 필요하다. 토지 측량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그 사람 한 번 더 와가지고 이거 좀 감정 좀 해주고 정확한 필지 좀 해주세요 하는데
수수료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15, 싸게는 10에서 20, 비싸게는 20 정도. 이제 그 정도 측량하는 것도 전문가를 불러서 측량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 수수료는 줘야 된다. 요게 제가 이거를 왜 관심사로 갖고 왔냐면, 자, 보면은 근저당 있죠? 근저당 바로 밑에 지상권이 있어요. 자, 날짜 똑같아요. 자,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이 위에 아무것도 짓지 말아라 하고 은행이 지상권을 같이 설치를 해요. 이런 거는 근저당 미치니까 당연히 말소고, 얘네들이 돈 빌려주기 위해서 근저당을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위한 지상권이면 그냥 말소예요. 더군다나 근저당이 먼저고 그 후순위가 지상권이기 때문에 얘하고 회사가 같다면 얘는 소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지상권을 왜 설치를 하냐 하면 돈 빌려주고 나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돈을 안 갚거나 채무가 생기면 이 건물에 나중에 근저당을 못 잡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불측의 손해는 은행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짓지 말라고 은행들이 지상권을 같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자동 소멸이니까 낙찰가 됨과 동시에 자동 소멸이니까 신경 쓸 일이 없고, 여기 이제 아까 토지임 들어가서 요거를 검색을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을 쭉쭉쭉쭉 이제 당겨서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서 보면, 저는 이제 평택이 인구가 삼성전자 때문도 있지만 일자리 증가 때문도 있지만 점점 일자리가 증가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서평택, 동평택 나눠가지고 이제 서평택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평택항이 있고 평택항만, 그 다음에 평택항국제여객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 부동산 공부를, 예전에 토지 공부를 좀 많이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하고 다른 해외하고 베트남 쪽하고 요렇게 수출입 그 무역이 앞으로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줄고 부동산 가격이 줄어도 이 수도권하고 경기도 몇 개는 이 땅값이 물가 상승하고 같이 반영이 다 돼서 걔네는 꾸준히 올릴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추천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평택이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인구가 줄어도 무역 때문에 수출입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상가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걔네들은 공실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공장, 창고 이런 거는 계속 무역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걔네들은 계속 수요가 꾸준히 있는 쪽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인천보다 평택항이 앞으로 이쪽이 발전이 산업단지가 더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이쪽 땅값이 서서히 오르는 것도 맞는데 요쪽 산업단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고용지, 컨테이너 사업이 점점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근처에 있는 거는 엄청 비싸고, 자, 여기서부터 요 서평택 IC까지 요거를 길게 제가 큰 화면으로 쭉 당겨서 길을 연결해 보니까 서평택 IC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평택항 국제터미널 하고 평택항 이쪽에 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고용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짐이나 뭐 수화물, 뭐 수출입하는 뭐 다른 각종 물건
이런 거를 컨테이너 사업하기에 좀 이쪽 땅이 괜찮아서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금 평택항 국제 여기 터미널, 요 도로가 38번 국도잖아요. 38번 국도.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평택항만 평택국제여객터미널까지 크게 확대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자로 재보니까 차로 20분, 30분, 길어야 2, 30분 사이. 요 서평택 IC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여기 보면은 용지는 뭐로 돼 있어요? 창고 용지. 컨테이너 사업하기에 딱 적당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그 시댁에, 잠깐만요. 요렇게 좀 바꿀게요. 저희 시댁에 저희 남편의 큰아버님하고 작은아버님이 경기도 일산에서 컨테이너 사업을 해요.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큰아버님은 단층으로 1층으로 쭉 해놓고 그 위에 더 쌓아서 2층으로 해서 위아래층으로 해서 우리 큰아버님은 1000평 땅에 컨테이너가 한 몇 개더라? 컨테이너가 한 300개 정도 되고, 작은아버님은 아버님 땅은 아닌데 임차료를 내가면서 단층 컨테이너, 거기도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단층 구조로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약 130개. 근데 2층으로 올렸을 때 하시는 큰아버님은 한 달 수익이 3,500만 원. 한 달. 그 컨테이너 하나 통째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컨테이너를 또 내부를 반으로 쪼개서 2개로 쓸 수도 있고 3개로 쓸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단층으로 하는 약 130개 하는 작은 아버님은 한 달에 수익이 1,500만 원. 근데 거기는 이제 일산이고 김포고 이런 데기 때문에 평당 10,000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창고용지, 뭐 대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평당 10,000원으로 임대료를 측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라 그랬지? 어쨌든 평당 10,000원으로 월세를 내고 있대요. 작은 아버님은 평당 10,000원으로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500만 원, 많이 벌 때는 2천만 원도 버니까 그거 빼고 한 달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컨테이너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얘가 몇 평이죠? 1833평이죠? 그러면 일산이나 김포는 요거를 창고 임대업을 했을 때 아까 평당 얼마라 그랬어요?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평택은 부동산에 조사를 해봤더니 평당 6,000원. 정말 싼 데는 좀 약간 IC에서 조금 더 먼 데는 평당 5,000원. 그러면 평당 5, 6천이니까 평당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833평 곱하기 6,000원 하니까 한 달 월세가 얼마예요? 내가 그 창고 파는 사람한테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임차를 내서 보증금은 빼고 월세만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99만 8천 원을 벌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창고업,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창고업 하는 사람을 임차를 주고 내가 월세만 받는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당 6,000원 계산해서 곱하기 1,833평.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월세 받는 거가 1,099만 8천 원. 그런데 아까 2차 말고 3차까지 떨어져서 낙찰 금액이 11억 6천일 때 제가 대출 계산도 다 해봤거든요. 9억 2,800만 원 대출에 곱하기 3.8% 계산해
해서 나누기 12. 한 달 이자가 294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 이자가 300만 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컨테이너 하는 사람을 딱 앉혀놓고 내 땅에서 사업을 해.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월세 받는 거에 내 대출 이자를 빼면 한 달 수익이 800만 원. 한 달 수익이 800만 원. 그러면 3차 들어갔을 때 11억 6천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략 한 11억 7천 쪽 정말 바짝 가까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잠시만요. 11억 한 7천 정도, 11억 한 7천 정도, 11억 7천 빼기 9억 2,800. 이런 데는 80% 대출 풀로 나와요. 그러면 내 돈 2억 4천 들어가는데 한 달에 8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대출 받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창고업을 한다 하면.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조사해보고 싶은 게 이 얘기를 제 작은아버님하고 큰아버님하고 창고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검토해 보다가 이제 작은아버님은 자기 땅이 아니고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안 그래도 땅을 찾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 땅을 소개해 주니까 관심 많아 하시더라고. 그분은 워낙 창고업을 여기저기 김포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하니까 창고용하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여기 지역을 딱 알려줬더니 위치가 좋대요. 물론 직접 가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임장도 해야 되고 정말 평택 IC하고 평택항 그 여객터미널하고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 진입이 쉬운지 안 쉬운지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인근의 시세도 좀 한 세네 군데 조회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창고 용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다 창고를 허가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허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창고 용지든 공장 용지든 그거를 만약에 활용을 할 때 내가 공장 허가를 받고 싶어. 내가 컨테이너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창고로 내가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창고 정확히 창고 용지 공장 용지 이것보다는 잡종지가 나아요. 그 한 단계 더 위가 잡종지거든요. 잡종지를 차라리 받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허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막상 공장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공장 용지를 받았는데 시에서 허가 안 해줄 수도 있고 창고 용지인데도 시에서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딱 내가 이거를 수익을 어떻게 낼 거야 라고 혼자 상상하시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에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가 여기 전화를 반드시 해가지고 이 땅이 창고 용지인데 정말 창고 허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이 땅이 공장 용지인데 정말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체크하고 낙찰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용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화를 하고 알아보시고 그게 반드시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어야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작은아버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를 해주니까 좋아하면서 좀 검색 눈여겨 이제 보고 있는데 요게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왜냐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특수물건도 아무도 안 들어오지만 덩치가 커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권리 분석은 쉬운데 크면은 덩치가 크면 입찰자가 또 적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한번 들어가는 걸로 지금부터 이제 이 지역을 가서 물건을 보려고 해요. 요런 용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인구가 점점 줄면은요, 당연히 부동산 값은 내려가겠죠?
그지만 토지는 물가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모든 토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하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정말 지역을 하고 싶으면 광역시 쪽, 그런 데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을 하고 싶어도 광역시 이외에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땅을 볼 때도 그렇고. 자, 요거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지난주 주말에 제가 남편 데리고 어딜 갔냐 하면 안성하고 평택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 주말에. 물건 2개를 봤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아침에 8시에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밤 10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안성을 들렸고, 두 번째는 평택을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정말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싶었고, 하나는 갔는데 몹시 실망했어.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컴퓨터로 임장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더라고요. 일단 내가 실망했던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낙찰 내가 반드시 받고 싶었는데, 어, 법원에 못 갔어요, 월요일 날. 5월 28일이었는데, 그 2개를 좀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것도 평택이에요. 갔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거. 3265. 와, 이거 진짜 별로였는데, 3명이나 들어와서 낙찰을 했네. 자, 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 소유자의 요 채무자들은 가족이겠죠? 가족이니까 얘네들이 담보 제공을 해서 얘네 채무 때문에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요 1, 2, 3, 4, 5, 이 물건이 전부 다, 토지를 조회해보면은, 여러 명, 뭐 한 4명 정도? 4명 정도가 소유해요. 상속받았어요, 증여로. 토지 검색을 하면. 그래서, 어, 여기 맨 밑에 사진을 좀 볼게요. 자, 경매 나온 거가 아까 1, 2, 3, 4, 5 했잖아요. 요게 1번, 요게 1번 땅, 요게 2번 땅, 그 다음에 여기 기다란 요거 있죠. 요거 하얀 거, 요거 2번째 줄. 요게 3번 땅, 그 다음에 요 도로가 4번 땅, 그 다음에 요게 5번 땅. 그렇게 해서 1, 2, 3, 4, 5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분석을 하고 본 다음에 요점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얘가 1번, 얘가 1번 땅, 얘가 2번 땅. 그 다음에 요게 3번 땅, 요게 4번 땅, 요 기다란 게 5번 땅. 자, 이렇게 물건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요 위치가요. 좋았거든요. 위치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지. 자,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2번은 요거였고요. 제가 아까 요거 2번 땅 주소를 쳐서 나온 거예요. 요게 2번이고요. 자, 여기가 1번. 여기 앞에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요거 테두리가 3번, 기다랗게 얇은 테두리 있는 거,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요 도로가 4번. 요 도로가 4번. 그 다음에 가장 큰 요거, 요 테두리, 요게 5번이에요. 어쨌든 1, 2, 3, 4, 5가 이만큼 여기가 있는 거,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적도를 살짝 밀어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도로거든요. 자, 요 도로부터 거리 재기를 해야 되는데 또 거리 재기가 또 안 돼. 잠깐만요. 거리 재기. 자, 여기서부터 평택 여기까지 10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차로 이동하는데 차로 5분도 안 걸려. 이 땅에서 여기 평택역까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냥 평택역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서 평택역까지 차로 3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평택의 삼성전자 부지 가보신 분. 엄청 넓어요. 엄청. 부지가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요 위에가 다 삼성전자거든요. 자, 여기 제가 삼성전자 땅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지도를 많이 확대시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대지 나와서 일로 쭉 가면은 한 블록, 두 블록만 건너면 바로 삼성전자예요. 바로 옆에 삼성전자 땅, 그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아파트들, 그 다음에 평택, 여기 아파트 다 보이죠? 자, 요쪽 선을 그어서 여기는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덜 된 거예요. 여기는. 토지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 생각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뭐가 문제였냐. 자, 여기 1번은요. 1번은 처음 입찰할 때 요 낙찰가를 100% 넘었죠. 그랬던 이유는요. 1번 땅이 사실 제일 좋긴 했어요. 나온 거 중에. 뭐였냐면은 요 1번 땅은 이 도로를 쓸 수도 있고요. 이 도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그 토지음 들어가면 자, 뒤에 더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토지음까지 들어가서는 제가 다 지금은 못 보여주고 아무튼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토지음 들어가면 여기가 국어예요. 국어는 아주 작은 시냇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골짜기 같은 거.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요. 이미 메웠어요. 거기를. 이미 메워서 도로처럼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개인 소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은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고 요 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누가 낙찰받았는지 가서 현장 가서 거기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걸 낙찰받았어요.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여기를 낙찰받았고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내가 이걸 낙찰받았고 얘는 어쨌든 얘가 굳이 아니어도 일로도 다닐 수 있고 일로도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멤버도 낙찰받았고 2번 물건 저는 이제 2번 물건 보러 간 거예요. 2번 물건 보러 갔는데 이 2번 물건은 이 도로에 길게 접해져 있지만 이 도로가 개인 도로라면 개인 사유지라면 이 아무 쓰잘데기 없죠. 토지음 들어가서 이 번지수를 조회해봐서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록까지 떼봤더니 다행히 요 도로는 국도더라. 국도고 자 요거
요게 지금 4번 물건이에요. 4번 물건. 자, 4번은 자 보세요. 4번 물건은 뭐냐면 도로거든요. 도로. 아까 그거 지분이 나왔죠? 지분이에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요 2번. 얘를 가져가려면 일로는 길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거기 가서 사진 다 찍어 온 거 제 사진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요쪽으로는 길이 없어요. 여기는 건물 그 개인 그 개인 땅으로 공장으로 이미 쓰고 있고 이쪽에 큰 대로가 있는데 큰 대로 끼고 들어가서 여기 공장 들어가서 요 공장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요 국도가. 그럼 얘 땅 가지는 사람은 일로는 못 다니고요. 일로 다녀야 되거든요. 일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국도인데, 여기는 국도인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예요. 아까 여기 지분 나왔죠? 그 지분이랑 얘랑 같이 낙찰받아야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2번 땅만 낙찰을 받으면 걔 못 써요. 걔 맹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 도로에 지분이 없다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도로하고 얘를 같이 낙찰받아야 된다고. 이 도로 나온 지분이랑. 어쨌든 그 지분에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30분의 1이든 그 지분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야지 그 땅에 뭘 지을 수도 있고 뭐 공장을 하든 컨테이너를 하든 뭐를 짓든 간에 그 땅을 활용 가치가 그 도로 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낙찰한 사람이 1번 땅만 낙찰을 한 거고 2번 땅은 안 받죠.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낙찰 받아야지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5번 가장 대지 큰 5번. 요건 도로고. 아, 요게 3번이구나. 가장 큰 거. 가장 큰 게 3번인데, 자, 사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선하지라고 돼 있어요. 끝에. 선하지가 뭔지 아세요? 선하지. 선하지 뭔지 아는 사람. 선하지 검색해보면 송전탑 있죠? 송전탑 밑에 땅을 선하지라 그래요. 위에 큰 송전탑이 있다는 거야. 큰 고압선이 흐른다는 거예요. 고압선 밑에 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갖 병을 다 얻게 되죠. 그래서 선하지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선하지는 그 땅의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고 싶어하는 2번 땅, 2번 땅하고는 좀 거리가 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단지 평택역 걸어서 5분 거리도 5분 거리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도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 보면, 요 땅이,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 주차장이 요, 요 건물이 갖고 있는 그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 들어가서 요거하고 그 옆에 땅이거든요. 자, 여기가 2번. 요 건너편이 요 안쪽으로 건너편이 1번. 송전탑이 이렇게 보여요. 엄청 가깝죠? 송전탑이 저 멀리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마치 요 2번 땅 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진짜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 아니고요. 이거는 그 삼성전자 옆에 있는 그 작은 중공업 걔네들이
여기다가 어디다 그 공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나르면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땅 주인이 누군가 나타나면은 이거 치우라고 하면 다 치울 거래. 뭐 절대 산업 폐기물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를 쓰레기로 보고 아까 보세요, 여기. 이거는 한참 옛날 사진이라서 사진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로. 사진에 요 도로가 실제로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요 도로 눈여겨보세요. 요 도로가 어느 도로냐면은 아까 그 도로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아까 그 도로 눈으로 확 도장 찍어놨죠? 그 도로가 이 도로예요, 이 도로. 이 도로가 아니고 아까 그 눈으로 확 찍었던 그 도로 있죠? 요거. 요게 이 도로라고요. 요게 이거. 일로에서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낙찰 못 받으면 꽝이라고. 얘랑 같이 받아야지 얘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번 땅도 그렇고 2번 땅도 그렇고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으면 건설 자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라.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돈 주고 치우는 게 아니라 여기 공사 현장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잠깐 갖다 놓고 쓰는 거라서 언제든지 치우라고 하면 다 치워준대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치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요 1번 땅도 낙찰받은 사람이 이거 다 치우라 그래가지고 치웠대. 그래서 혹시 이거 요 1번 땅 요거는 누가 낙찰받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얘가 낙찰받았대. 얘가 그 공사 현장에서 알아냈거든요. 얘예요, 얘. 얘가 그 도로에 있는 그 회사. 요 주차장 제가 사진을 다 못 담아서 조금 아쉬운데 요게 요쪽에 큰 도로가 있고 요 진입을 해서 주차장을 끼고 들어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 길을 가야 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만나려면 아까 반대편 도로도 같이 낙찰 받아야지 얘 활용 가치가 있지. 일로는 진입이 안 되고 뒤쪽으로밖에 진입이 안 된다. 근데 뒤쪽 땅이 도로가 내가 낙찰 못 받으면 말짱 헛수고다. 그래서 요 땅을 낙찰 받으려면 4번 도로도 같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떡하니 바로 눈앞에 송전탑이 있더라. 그래서 포기. 음. 그래서 부동산이 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적도나 뭐 지도나 아무리 많이 봐서 눈으로 많이 봐가지고 이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정말 괜찮나 하고 덜커덩 낙찰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을 가서 그 다음에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왜 우리 네이버 지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현장을 딱 누르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딱 내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이 경매 땅인지 아닌지가 감으로 잡혀요. 굳이 그 토지 그 전문가를 안 데려가도 돼요. 요즘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현장 내가 서 있는 데를 딱 찍으면 대략 범위가 딱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요거는 패스고 안성 처음에는 이제 안성 들렸다가 그 다음에 평택을 간 거였거든요. 안성은 너무 하고 싶었고 근데 왜 안 했는지도 얘기해 줄게요. 자, 2023 47542 오늘은 수강생분들이 많이 안 들어왔고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빨리 끝낼게요. 이것도 5월 27일 날 입찰이었는데 159%, 3명이나 들어왔죠? 제가 만약에 갔어도 낙찰 못 받았어요. 저는 이 금액 안 쓸 거였거든요. 차순위도 제가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아요. 갔으면 차비도 아깝지, 그다음에 내 휴가 비용도 날라가지. 어쨌든 토요일 날 여기 가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됐어요. 자, 요 주소를 검색을 카카오맵에 들어가서 그냥 눈 뜨자마자 남편하고 같이 여기 무작정 가자 그래서 드라이브 겸 해가지고 그냥 임장 활동 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임장 활동 하시고 눈으로 계속 보셔야지 실력도 늘어요. 여기를 갔는데 남안성 RC로 들어갔거든요. 남안성 RC라고 요쪽으로 이제 고속도로 요쪽으로 들어왔는데 남안성 RC에서 여기까지 차로 20분.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안성시청 있어요. 안성시청에서 여기까지 차로 10분도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도저히 난 그 지역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모르면 시청 근처 찍어. 그런 말 있죠. 시청 근처만 하면 실패할 일은 없어요. 차로 10분. 그리고 요게 안성천. 여기에서 자 보시면 안성천이요. 곳곳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곳곳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다가구 주택 빌라가 좀 많은 편인데 각 그 세대에 주차장도 있을 뿐더러 이 공용 주차장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에 군데군데 공원 조성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 얼굴을 조금 가린다는 게 신랑 얼굴이 다 나와 버렸네. 자, 여기 안성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넓이가 굉장히 상당히 넓더라고요. 공원 조성이 되게 잘 돼 있어. 여기 주차장 보이죠? 요 건너편에 내가 그 관심 물건이 요 건너편. 그 여기도 공용 주차장, 이쪽도 공용 주차장. 그리고 사진에는 다 못 담았는데 여기 운동기구들도 꽤 괜찮고 산책로도 되게 괜찮고 이 건물이거든요. 자, 요 건물. 자, 여기 사진상으로만 보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그 우리 부동산 공부 그 단톡방에 물어보니까 사진 찍어 물어봤더니 요즘 건축 자재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 정도 건축을 지으려면 못 줘도 3억은 줬을 거래요. 요 건물. 여기 주차장 땅도 괜찮게 잘 다져놨고 벨만 다르면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요렇게 요거 자 사진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요 건물인데 처음에 유리창이 요렇게 닫혀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들어간다고 문을 옆으로 당겨서 열은 거고 문이 요렇게 닫혀져 있었어 처음에는. 그리고 한국전력 요게 전기 공사가 다 들어왔는데 여기 자세히 확대로 당겨보면 2022년도에 멈췄어요. 2022년도에
정지, 예정, 해지 알림 나와 있죠? 2022년도에 해지, 니네 기본료만 계속 몇 년 쌓여서 해지를 알린다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2022년 9월에 붙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상하수도. 자, 상하수도도 다 연결돼 있고, 전기도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1층 한 세대, 그 다음에 3층까지 총 다 해가지고 5세대예요. 5세대. 요건 계단. 우리 신랑이고, 3층까지 있고, 벨만 다르면 쓸 수 있죠. 요 비밀번호를 될 수 있는 건 다 눌러봤어. 뭐 0000도 눌러보고, 요 세대 호수도 눌러보고, 이 땅 번지수도 눌러보고, 이 안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비밀번호도 계속 눌러봤는데 결국 못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 철근이 좀 나와 있죠? 이거는 얼마든지 보수할 수 있고, 자, 옥상 올라가는데 이게 마감이 좀 덜 됐고, 이게 높낮이가 다 틀려. 길이를 좀 잘못 잰 것 같아요. 마지막 마감을. 요게 좀 엉망인 거. 그 다음에 옥상을 올라가니까, 여기 좀 많이 이런 데가 군데군데 누수 작업, 이게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물이 새잖아요. 그리고 누수 페인트 한 번 더 공사를 해야 되고, 이거 옥상. 전경이 되게 좋죠?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단서를 찾았어, 내가. 이 고지서 다 뒤지는데, 오줌 냄새 막 찌린내가 얼마나 심하든지 노숙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오줌도 싸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그 큰 대로 여기가 내가 사진을 좀 멋지게 못 찍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 물건에 딱 한 블럭, 정확히 한 블럭만 뒤로 걸어가면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죠. 큰 도로가 이렇게 양쪽에 상권, 이런 단층짜리 건물이 쫙 있으면서 상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 요거는 노인복지시설이고, 요건 동사무소 아닌데, 동네 주민들이 쓰는 온갖 복지시설, 여기 체육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버스 정거장도 있고, 버스 정거장도 걸어서 5분도 안 되고, 복지시설도 걸어서 5분밖에 안 되고, 요런 도로가 여기 양쪽에 주차시설 다 있죠? 도로가 엄청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갖고 나중에 내가 안성 가서 또 부동산을 보려면 얘네들 정보도 필요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 물어본 거거든요. 자, 여기 임장할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음, 선생님, 선생님, 나가셨나?
안 들려요. 준쌤 얼굴만 보여요. 이 웃지 마라. 갑자기 강사님이 없어졌죠? 그럼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된 거야? 여보세요? 네네. 갑자기 강사님이 없어졌죠? 네. 어, 어디까지 들었어요? 나 쫓겨났어. 쫓겨났다고요? 아, 나 갑자기 그, 로그아웃이. 안심? 안심이 아니고 어디로? 안성. 그래서 어, 한 시간만 하면 돼요. 어, 가장 무서웠던 게 거기서 강사님 끝나,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오줌, 카톡에 해가지고 요 방으로 강사님 클릭해서 들어오면 돼요. 그게 오줌, 더 어려워. 아, 그래? 그럼 오줌 새벽에 그게 오줌 더 쌌다 어려워요? 4페이지.